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쉬는 날이신데 나오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 갔을 경우에 또 바깥 활동을 하러 갔을 경우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듣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에 관한 이야기. 교통. 그다음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 숙소, 화재 예방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교통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잦은 교통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늘 작은 부주의에서 이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활동이든 수학여행을 갈 때 저희 학교와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서류 및 상태 확인을 점검을 합니다.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차량이 연식과 운수회사에서 제출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의 최종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즉 행락철에는 많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차를 마음대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아, 내가 처음에 예약했던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 늘 바뀌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옳지 않는 차를 좋지 않는 차를 데리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차량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종합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그렇죠. 차량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차량 검사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잘 넘겨버리는 이야기인데요. 네. 차량 위생 점검 및 냉난방 장치를 우리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탔을 때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 행사를 하고 뒤끝에 있는 술 냄새라든가 막 이런 냄새가 날 경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두통. 그럴 경우는 구토, 멀미 증상이 원인이 되므로 악취 여부를 반드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고요. 네.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학생 탑승 차량 표지 부착 앞에다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 사이즈 이상으로 아이들이 수련 활동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치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자기 차를 탑승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맞아. 또 이러한 차가 지금 운행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세요라는 사인을 보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차량들이 또 비슷하니까 그럼요. 차를 못 찾을 수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차 무슨 중학교 매도차 이렇게 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가장 그날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교육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안전띠 착용 및 운행 중 안전교육. 참 이전에는 우리가 수학여행 다닐 때는 안전띠 하라고 우리가 안 하고 차에서 뛰어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즘엔 다 하나요? 아주 잘합니다. 확실히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안전띠 딱 하고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창밖으로 쓰레기 투기라든가 손 내밀지 않기, 창문을 열고 장난하지 않기 등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문 열고 손도 이렇게 내밀어서 맞아. 막 가고 그랬었죠. 큰일 날 일을 했었습니다. 요즘엔 창문 열리는 버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네. 또 뭐를 던지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고는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차량 내에 소화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선생님은 꼭 시켜야 되고요. 선생님께서 문제가 발생할 시 작동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인근의 학생에게도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비상일이 발생했을 때 차 내에서 망치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차를 부수고 밖으로 나가야 될 상황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숙지를 시켜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휴게소에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 아이들을 내리면은 우리 차는 몇 시다. 우리 차는 몇 호차다. 몇 시에 출발한다. 그다음에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보행로를 따라 이동해라.
후진 차량에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맞아요. 해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후진 차에 의해서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경우가 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운전자 및 운행 중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말 적격된 운전자냐, 진짜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요.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앞날 술이 덜 깬 경우도 있고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기분 상하지 않게 음주 측정을 하고 그분들을 하게끔 했어요.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참 우리 옛날 멋있어 보이기도 했죠. 대열 운행. 무슨 고등학교가 그냥 한 30대가 쭉 가면 학생들도 뭔가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고 그랬죠. 근데 이게 가장 사고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대열 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열 운행이 아닌 징검다리 운행. 징검다리 운행이라는 것은 네. 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최종 집결지에서 만나자. 아하. 다른 이 대열로 가면 다른 차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못하도록 했고요. 학교에서 출발할 때 또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출발해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또 좀 걱정됐던 게 저도 아이들 보낼 때마다 어디서 차 타? 그러면 예전에는 그 학교 운동장으로 버스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들어가고 차량을 그 길가에 세워놓고 태우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도로 쪽에 나와서 막 짐을 싣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나 세무 학습을 갈 때는 하루 밤보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실 정말 것 같아요. 선생님들 고생을 하시는데요. 왜 운동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냐면 네.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큰 운동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맞아. 그 많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를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일찍 나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승차시키고 이런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내리막길에 차가 기어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뉴스도 간간히 있었어요. 큰일이 있었죠. 예. 옛날 제주도에서 그랬죠. 예. 내리막길에서는 저단 기어를 사용해라.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운전기사님들이 잘 알고 시행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멀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약품을 준비하는 등 학교에서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 여러분 혹시 방송을 듣고 있다면 혹시라도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만에 하나의 일이라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은 참 아이들 데리고 어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안 할 수는 없고. 네네. 두 번째가 또 신경 쓰이는 게 음식이에요. 물갈이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예. 혹시 현지에 가는데 현지식을 먹었는데 예약해 놓은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상해버렸다거나 네네. 또 가끔씩 뭐 이렇게 좀 날 따뜻해지고 그러면 잘못된 이제 상한 음식 모아가지고 단체로 막 식중독 사례가 있고 막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통하고 두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 왜냐하면 이건 대형 사고거든요. 맞아요. 음식이 부패됐다면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나는 또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음식에 예민하고요. 저항력도 약한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는요. 식사 및 위생 점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식사와 관련된 계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선생님들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요. 해당 업소의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가 확인되어 있는가, 단체 급식소에 있는가 없는가, 식단표를 준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식사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음식을 들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전에 애들한테 손 씻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학생을 미리 파악하여 맞아. 식단표와 확인 후 현장 지도를 해야 되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해, 이런 거 중요해. 그렇다면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만약에 갔더니 식중독 환자,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해요. 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복통, 설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의무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괜찮니? 참을만 하니? 라고 방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의무실로 이동을 하고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인근 큰 병원으로 바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 원인, 동일 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동일 증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관으로 되어 있고요.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면 학교 단위의 대책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 등등의 조사가 있고요. 원인 규명을 위한 보건소 역학조사도 의뢰할 사항도 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식품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네.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딱 이렇게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한낮 기온이 막 여름 날씨 같다거나 그렇죠. 막 이래가지고 식중독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이제 대형 사고로 터지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바깥에서 있는 음식을 함부로 사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덥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있는 그 뭐랄까요 확인되지 않는 이런 불량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 원인이 식당에서의 원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 또 따라서 다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맞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숙소의 안전입니다. 예, 숙소에서도 그러니까 여행 끝날 때까지는 정말 그러니까요. 긴장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저런 곳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들께서 자식의 잘못으로 돌렸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선생님은 뭐 하셨냐. 책임 소재.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 또 무슨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에서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이나 노고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숙소 안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숙소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숙소 점검은 어찌됐든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 정원에 맞게 학생들이 배치되었는가. 네. 우리 가기 전에 몇 명 학생을 어느 방에다 넣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정원. 네. 네, 근데 정원을 다른 데다가 어떤 업소에서는 팔아버리고 우리 애들 숙소를 적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숙소를 사전에 직접 점검하여 안전을 유의하는 요소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요. 이러한 숙소실에 전체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송 시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체 방송에 의해서 아이들이 일제히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방에서는 소리가 안 났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우리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우리는 당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 내 방송시설 유무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이도록 당부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려면 하면 옛날에 가면 3층에서 수로통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놀러 가고 그랬었죠. 참 아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 별일이 없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4층 5층에서 호기롭게 아이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숙소 관련 안전 교육도 우리 애들한테 해야 됩니다. 입소 전에 학생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아이들 간에 그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에는 성범죄가 설립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남자애들끼리 짓궂은 장난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면. 그것도 요즘에는. 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자고 나면 아이들 막 이렇게 옷을 만지고 막 이런 장난 삼아 네.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지만 이게 지금은 엄격히 맞아요. 성희롱, 성추행에 당하거든요. 동성 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숙소에서 친구 사이에 그 베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뛰어내리고 막 이러다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험하거나 너무나 비싼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우리 학부모들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여행을 갔는데 고가의 물품을 잊어버리면 학교도 힘들고 학생들도 기분이 상하겠죠. 그렇죠. 네. 야간 지도 계획. 아이들은 낮에 잠을 자고 밤에는 이제
또롱또롱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아이들은 나가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은 걱정이 되니까 못 나가게 막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나가려고 했을 경우에 선생님이 조금 나무라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간 지도 계획을 아주 유연성 있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숙소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아이고. 예, 불이 났다. 그럴 일 없어야 이럴 되지만.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바로 다음 차 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저희가 교통수단과 또 음식 또 숙박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인솔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네네. 특히 화재. 네. 이거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학교에서도 이 지진 부진 화재 이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기 몸에 탁 일반화돼야 있거든요. 대화돼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몸에 충분히 습관화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종종 이야기를 해 주어서 어떤 경우를 잘 넘어간 아이가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은요. 입소 전에 화재 안전 예방 교육을 우리는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3층 이상의 경우 왕관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왕관기 및 소화기의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찮겠지만 차근차근 잘 이해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 다 알고 있어요. 할 때까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화재를 일으킬 만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지품 검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점에 굉장히 유의해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체 없이 119에다 누가 본 사람이 제일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동선을 파악을 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나올 때가 중요합니다. 낮은 자세로 아이들은 불에 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보다 불에서 나오는 연기로부터 아이들이 먼저 질식해서 맞아요. 죽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제일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입, 코를 막고 신속히 이동하는 것. 낮은 자세로 바람이 불지 않은 방향이 아닌 쪽으로 코에다가 물수건을 대고 신속히 이동하는 것 잊지 않도록.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도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학창시절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들 이런 것은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들께 네. 정말 격려도 해 주시고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기 자녀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늘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동별 안전점검을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수상 아니면 갯벌, 네. 산행, 캠핑, 이제 공연장도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공연장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지원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